자, 이런 거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컨닝할 수 있는 여건이니까 잘 보세요. 다음은 도소매에서 영위하는 항공자료이다. 판매비와 관리비 합계액은 계산하면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자, 그럼 프로그램을 열어서, 요건 프로그램 열어서 아무거나 들어가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뭡니까? 판관비니까 계정 과목 적요 등록 들어가서 이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판매 관리비를 찍습니다. 판관비를 찍으면 여기에 계정 과목이 다 나오죠. 그렇죠? 여기에서 내가 그랬죠. 판관비는 여기 원래 줘야 하는 거지만 제가 많이 외우라고 그랬죠.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판관비는 비, 료, 여, 과, 임차료, 그렇죠. 수수료, 비용. 이것만 외우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수수료, 비용, 비료여가 임차료, 수수료, 비용이야.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요것만 따져줘 봐요. 요것만. 영업의 비용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노소인세이 맞죠? 그렇죠? 수선비 맞죠?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 맞죠? 비로 끝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손상각비 맞죠? 그런데 무슨 손실? 요거는 뭐예요? 제가 얘기해 주는 거 영업 외 비용 얘기해 볼까요? 영업 외 비용은요. 외우신 게 어떻게 됐었죠? 이자 비용. 그렇죠? 이자 비용. 무슨 손실? 차손. 그 다음에 기부금.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그랬죠? 그럼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는 요거 영업의 비용은 감모 손실은 무슨 손실이잖아. 그렇지? 요거 영업의 비용, 요것도 영업 외 비용이잖아.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빨간색 신경 이렇게 할게. 이렇게 되시는 거고. 그렇죠? 요거는 제가 판관비를 파란 거로 할게. 그럼 여기 판관비 합계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500만원, 50만원, 50만원, 40만원 더하니까 얼마야? 그렇죠. 640만원. 이해가십니까? 이론이 여기에서 요 실기를 해서 3문제, 4문제를 공짜로 맞을 수가 있어. 여기는 반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당기순이익은 제가 요건 어떻게 됐습니까? 기초는 기초끼리, 기말은 기말끼리 잘 잡으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기초 자산이 얼마 나왔나요? 1,500만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기초 부채가 얼마 나왔나요? 900만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초 자본이 얼마 나왔나요? 그럼 계산하면 600만원인가? 이렇게 600만원 나왔고요. 그렇죠? 요거는 기초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기초고. 그 다음에 기말 거 한번 따져볼까? 기말 거는 옆으로 갈게요. 그대로 공식은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공짜 붙일게요. 먼저 기본 아니네. 이게 아닌데. 공치가 안 돼. 그냥 쓸게. 기말 자산이 얼마 나왔습니까? 1,900만원 이렇게 나온 거고. 그렇죠?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요? 기말 부채가 얼마 나왔습니까? 1,100만원 나왔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기말 자본은 얼마 나온 거예요? 800만원이 나온 거네요. 이해갔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기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그러면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 나 요거 차액을 보니까 요 두 가지 차액을 보니까 요거 아예 적을게 여기다가. 그럼 요 두 가지 차가지를 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기말 자본에서 마이너스 기초 자본을 빼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익이 생기겠네요. 기말 자본은 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기초 자본은 얼마가 나왔습니까? 600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600이 나오면 얼마가 된 거예요? 당기순이익이 얼마 나왔어요? 200만원 나온 거잖아요. 이해갔습니까? 근데 추가로 출장 금액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추가 출장 금액이니까 50만원 어떻게 됩니까?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얼마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150만원 나온 거야. 요렇게. 이해갔습니까?
추가 출자한 금액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말 자금 내가 투자한 금액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기본적인 것은 200만 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에다 나고 또 내가 또 출자했단 말이야. 또 투자했으니까 추가 출자액이 여기서 들어가면 되겠죠. 추가 출자액이 얼마? 50만 원을 또 투자했으니까 우리는 순수한 당기 순이익은 새로운 당기 순이익이죠. 얼마? 150만 원이 나온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요거는 재산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번 거 항공의 다음 단기 매매 증권에 처분한 자료이다. 2025년 11월 1일 날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요거 매입한 거 요거 분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9월 1일 날 9월 1일 날 분기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9월 1일 날 요거 분기는요 어떻게 되겠나? 차변에 지금 구입한 거잖아.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 한 거죠? 우리가 1000주 곱하기 800원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나요? 80만 원 나오나요? 80만 원 나오고 매입할 때 수수료 요건 수수료 비용으로 들여야 한다 그랬죠? 요거 뭐예요? 영외비죠? 900번대란 얘기입니다. 얼마? 5,000원이에요. 요거는 80만 원이고 됐어요? 요거를 뭘로 지급했대요? 뭐 지급한 금액은 안 나오네. 그렇지? 그러면 현금이라고 이게 뭐 아무거나 할게요. 현금 등이에요. 얼마? 80만 5천 원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자, 요것을 그럼 나는 여기 순수하게 매입한 금액은 8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요걸 어떻게 된 겁니까? 80만 원인데 요거를 얼마에 처분한 거예요? 처분한 금액은 요건 빨간 거로 할게요. 처분한 금액은 여기서 처분했잖아. 그렇죠? 처분했으면 얼마짜리를 얼마에 처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게 되면 80만 원짜리를 얼마에 처분한 거예요? 60만 원인가?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60만 원짜리를 60만 원짜리를 아니 80만 원짜리죠. 그렇죠? 80만 원을 얼마에 처분한 거예요? 60만 원에 처분한 거잖아. 그렇지? 이 문제가 이걸 이해하셔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처분했으니까 처분 이익이 얼마가 생기겠습니까? 처분 이익이 얼마 생겼어요? 20만 원이 처분 이익이 생긴 거네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처분했는데 분개하라는 얘기 아니야? 처분에 이익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수수료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수수료가 얼마? 4,000원만큼 내가 수수료 또 냈죠. 그럼 내가 이익을 받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손실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손실 받는데 어떻게 돼요? 수수료도 내가 지급한 거죠. 이건 이익이 아니네. 선수이네. 그렇죠? 요게 무슨 매매고 뭐죠? 단기 매매 증권이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20만 원 생겼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에 수수료도 내가 지급했죠. 그러면 손실과 비용은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더해주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분개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이 분개한다 그러면 차변에 뭘로 들어와? 보통 예금으로 얼마 들어왔어요? 60만 원 들어온 게 아니고 얼마 들어온 거야? 59만 6천 원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얼마짜리가 나가고 단기 매매 증권 얼마짜리? 단기 매매 증권 얼마짜리? 증권 얼마? 60만 원짜리가 나간 거죠. 그렇죠? 80만 원짜리가 그죠? 자, 80만 원짜리가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느 쪽이 모자라? 차변이 모자르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얼마죠?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처분 손실이요. 알았어요? 처분 손실 얼마입니까? 얼마죠? 20만 원이잖아 원래가.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 빼고 들어온 거야? 4,000원 차감하고 들어온 거죠? 그 차감을 뭐라고 합니까? 지급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이거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잖아요.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4,000원을 더해줘야지 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내주는 겁니다. 이거 붕괴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나온 것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요거 5번 겁니다. 요거 6번 거. 아, 이거는 뭐 영업의 비용 나와 있죠?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또 요거만 외우면 되죠? 됐습니까? 요거만 외우면 되죠?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겁니까? 기타의 대손상각비죠? 아, 이건 뭐 거저먹기죠. 그렇죠? 5번이 여러분들 좀 어려울 건데 여기 보시면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이 나왔어요. 그렇죠? 아, 이거는 그대로야. 기말은 뭐야? 차기께 기말이에요. 요거는 뭐예요? 기초입니다. 요거는 무슨 잔액? 요거는 기초 잔액입니다. 무슨 잔액이에요? 기초 잔액. 요거는 무슨 잔액이에요? 예, 기말 잔액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여기는 지금 뭘 물어보는 거야? 기말 잔액 물어보는 거죠? 그게 요게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런 거보다도 이게 잘 나와죠. 2만 원이 나오는 게, 이 2만 원이 뭐야? 요 2만 원이 이게 결산 붕괴가 된 거야. 요 2만 원이. 알겠습니까? 요 2만 원이 붕괴가 어떻게 된 거냐? 요 2만 원. 여기다 적을게. 우리가 결산 붕괴할 때 하는 거 있었죠? 결산 붕괴 때 차변에 뭐가 되겠어요? 대손상각비. 얼마? 2만 원. 대변에 뭐가 되겠어요? 대변에 대손충당금 2만 원. 요거 된 거 요거. 요 붕괴가 요게 된 거야. 이 말이 요 붕괴가 요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5만원만큼 어떻게 된 거야? 7월 6일 거는 요 5만원이 뭐가 되겠습니까? 붕괴된 게. 요 붕괴된 게 요거는 차변에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얼마? 5만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이건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할 테니까 얼마? 5만원. 이렇게 붕괴가 된 겁니다. 요거는 만약에 충당금의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이거 대손 삼각비로 했었겠죠. 그렇죠? 외상매출금이 없어진 거니까 이렇게 붕괴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원키로 하기 전에 요거는 뭐 기말 잔액 물어보는 거니까 13만원 가지고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알아야 될 건 뭐냐? 요건 요거보다도 기초잔액은 정기월과 똑같은 거구나. 기말잔액은 차기월과 똑같은 말이구나. 요거 꼭 알아놓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6번 거 요건 또 12월 31일 겁니다. 자, 여기는 정기예금이죠. 정기예금이 나오면 다 뭐가 되겠습니까? 미수수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됐어 안 됐어? 그런데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이자율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 여기 나온 것처럼 300만원 곱하기 10% 됐습니까? 왜 12분의 4일까요? 9월 1일부터죠.
9월달서부터 9, 10, 11, 12 몇 개월입니까? 그래서 12분의 4를 계산해 준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정기예금, 정기적금, 대여금에 대한 이자, 이건 다 이자 수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답은 몇 번?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계산된 게 10만원이라고 하면. 됐습니까? 됐나요? 자, 이렇게 계산해 준 거고. 왜? 미수 수익은 무조건 차변이라고 그랬습니다. 7번 거. 요건 또 보험료인데 뭐가 나온 건가요? 요거는요. 10월 1일 날 비용으로 처리했대. 아, 그러면 10월 1일 날 분계가 10월 1일 날 분계가 차변에 비용 처리했으니까 차변에 비용으로 분계했다는 얘기예요. 얼마? 120만 원. 대변에 뭐 현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현금 등으로 갈게요. 얼마? 120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10월 달이니까. 자, 그러면 요건 비용 처리했으니까 요거 10월 1일 거 나온 거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슨 변으로 가야 돼? 12월 말일 날. 12월 말일 날 대변 뭐 차변 대변 들어가는데 보험료 무조건 대변에 가야 되겠죠? 대변에 보험료가 상대 처리가 돼야 되겠죠? 보험료 비용 처리했을 때 비용 처리한 거니까 내가 미사용의 분계라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 미경과분이 얼마예요? 여기서는요 10월 1일이니까 하나 10만원씩이죠? 미경과분이 얼마예요? 9개월이죠? 9개월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90만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차변엔 뭐가 되겠고? 예, 선급 비용이 되겠죠. 얼마? 90만원.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비용은 무조건 상계 처리한다. 요게 먼저 우선인데 여러분들한테 자 요거는 이제 떡볶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만약 이게 생각이 안 나. 자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무조건 뭡니까? 보험료는 무조건 대변에 가야 돼. 그렇죠?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이야. 그렇게 따져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1번은 3번인데 제가 요거를 꼭 외우라고 그랬죠. 요거 항상 비용 처리하실 때는 비용 처리 시 항상 뭐예요? 미경과분 분계다. 그렇죠? 자산 처리 시에는 그렇죠. 경과분 분계다. 이거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그대로 갈 수 있겠죠. 왜? 주관식이 아니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떡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 중에서 반을 줄였잖아. 두 분은 이제 틀렸으니까 50% 중에서 찍는 거란 말이야. 이해갔습니까? 오뎅 먹을까? 떡볶이 먹을까? 또 혼자 하는 소리네. 미안합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답은 몇 번? 네,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가세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요거 보셔서 자, 부가세에서는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부가세 정리 한번 해준다고 그랬죠? 한번 들어보세요.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신규로 사업자를 시작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무조건 우리는 저기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장에 둘 이상의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요것은 여러분들 보셔서 사업장에 둘 이상의 사업자는요 사업자 단위 사업자 등록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또한 주사업장 총괄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갔습니까? 하지만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점이건 본점이건 총괄납부가 가능하지만 사업자 단위는 무조건 사업자 번호가 하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사업자 단위 여기는 무조건 본점만 가능한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른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 등본 어디서 합니까? 내가 여기 강남에 있지만 내가 인천에 내가 살고 있단 말이야. 나 인천에 지금 이초월구에 내가 지금 등본을 띄고 싶어. 내가 강남 구청에도 뜰 수 있어 없어? 뜰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강남에서 인천 거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됐어 안 됐어? 잊어먹지 마.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것도 틀린 거고. 네. 네? 뭐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등본도 아무데나 떼듯이 사업장도 아무데나 가셔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네 번째 거, 면세사업도 부가세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부가세법은 사업자 필요 없는 거야. 그저 면세사업에 관련된 지출이 다 불공이야.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요거 꼭 그 밑에 보시면 보증세, 법인세는 다 세금 내죠. 교보문고 있죠? 그 사람 면세사업자예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에서는 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9번 거 다음 중 부가세법상 뭐라고 나왔습니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를 오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공급 시기가 뭐냐면 판매 시기야. 이해갔습니까? 자, 현금으로 판매했을 때는 대금을 지급될 때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판매는 재화를 양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재화를 하고 나서 외상으로 해도 내가 외상 매출금 돈 받을 때 할 겁니까? 아니죠. 내가 판매한 시점에서 내가 수익이 인식이 되는 거란 말이야. 내가 외상 매출을 먼저 해가고 나서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 내가 대손상각비를 설정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나는 내가 판매했을 때 모든 게 수익을 인식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꼭 현찰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금 판매하면 재화, 물건이 인도될 때, 물건이 판매되거나 이용이 가능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재화가 물건이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일 때는 재화의 가공이 완료될 때, 요거는 뭡니까? 완료되는 게 재화의 가공이 인도될 때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요거 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뭡니까? 4번 거 먼저 보시오. 여기 보시면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인 공급이라고 나왔습니다. 요 용역은 사람을 공급하는 거야. 여러분들 아웃소싱 아시죠? 직업 속에서. 예? 그런 것들 그 사람들이 다 용역을 공급해 주잖아.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 공급은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리고 장기 할부들은 요거는 뭡니까? 대가를 각 부분을 받아야 할 때. 장기 할부는 그래요. 단기는요, 그냥 내 재화가 물건이 판매될 때입니다. 하지만 장기는 대가의 뭡니까? 조건부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요게 제일 중요해. 조건부라기 때문에 조건부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 거, 요거는 또 꼭 나와요. 이론에서 매번 10번 문제는 꼭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이해갔습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뭘 물어보는 거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에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부인승 승합차 이거 불공이야 불공 아니야? 불공이죠? 자신있게 얘기 못해? 불공 아니죠? 왜? 8인승까지가 불공이죠. 1001cc부터 8인용까지가 불공이야. 부인승부터는 승합차 공제됩니다. 경차 공제됩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공제가 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영업부 사용한 소형승용차 요게 불공, 접대비 불공, 사업가 관련 지출 불공, 요 세 가지는 다 불공 사유죠. 그래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300만원. 이해갔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칠게요.